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순천에서는 2년 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정원 안에 순천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이 정원 곳곳이 박람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국가정원을 넘어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이 생태 금수저 도시 순천에서 오늘 특집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2023년 두 번째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도심 곳곳이 정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네,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벌써부터 그 분위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던 이곳에서 10년 만인 2023년 또다시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박람회 종합운영계획 수립 영역을 진행 중인데요. 근본 영역에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박람회를 즐기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관한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핵심권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구간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박람회. 우선 핵심 구간인 국가정원은 10여 년 동안 울창하게 자란 식물 자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불편사항 개선과 핵심 콘텐츠를 보강하게 됩니다. 식물원은 원시정원과 열대과일나무, 로컬 프루츠 정원으로 조성하고 특별 전시실과 카페테리아, 씨앗 도서관으로 구성됩니다. 미래정원에는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 강화를 추진하고 테마정원으로 도시숲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과수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정원은 국가별 특징이 잘 나타나는 상징물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도심 전체로 박람회장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한정된 정원이 아닌 일상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주요 지점에 정원을 조성하고 이것을 순천의 생태축인 동천으로 연결해 도심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행사 참여는 물론 조성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2023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정원에 한정되지 않고 박람회장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분화구 정원과 장대공원, 죽도봉, 동천 주변 정원길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도심 전역의 정원들이 그대로 남아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이 일상이 되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가꿀 수 있는 정원 키트 발굴을 위해 한뼘 정원 키트 공모전을 추진하고 나만의 한뼘 정원 만들기 체험 행사와 한뼘 정원데이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 곳곳에서도 도심 속 정원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투리 정원 조성과 화분 내놓기 시범거리 조성, 읍면동 활용 특화 정원 조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이 일상이 되고 정원이 산업으로 연계되는 대한민국 제1호 정원 도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갯벌, 나간읍성과 서남사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가 바로 순천입니다. 하지만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저녁쯤이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 지역에는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체리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두 번째 국제 박람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다채로운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순천입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 관광지를 포함하면 하루 안에 다 둘러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객은 드뭅니다. 순천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점, 숙박시설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이쪽에는 따로 묵을 만한 숙박이나 그런 것도 여의치도 않고 뭐 오션뷰라던가 이런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하루 정도 관광만 하고 넘어가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어요. 낮에는 순천을 둘러보고 밤이면 인근 도시인 여수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순천시는 관광객이 1박 2일 이상 묵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와 국가정원 가운데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연향뜰 개발 사업입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데 모으고 이곳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1,300여 실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국가정원이 있고 4차 산업 클러스터가 있고 목재 체험장 있고 자벌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러서 관광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거점지로 조성이 되는, 그래서 순천 시민에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의회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쯤 대형 숙박시설 유치 공모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연향뜰 개발 사업이 낮에만 북적이는 관광도시에서 벗어날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순천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붙잡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순천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민선실기 시정 전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저는 순천시를 생태를 근간으로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순천 향교 대성전 그리고 팔마비가 보물로 지정되고 또 순천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2023 정원 박람회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생태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좀 미리 확인해 봤었는데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가 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뒤 박람회 개최 무렵에는 순천 지역 전체가 정원으로 좀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직은 이렇게 좀 실감이 좀 나지 않은데 어떻게 좀 추진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곳 국가 정원이 2013 정원 박람회가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2013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정원을 조성했고요. 그게 2015년에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네. 2023년에는 공간의 확대를 할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또 박람회장으로 만들고요. 또 주체가 시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어가 정원의 삽니다입니다. 순천을 정원도시로 만드는 것이죠. 부주제어는 남한의 정원입니다. 29만 순천 시민 모두가 남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뼘의 땅만 있어도 정원을 만들자. 네. 이 한 뼘의 땅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이라도 정원을 가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원 박람회가 끝나면은 정원도시 1호가 바로 우리 순천시가 될 것입니다. 네. 또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내내 이 정원을 산업화하겠다고 밝혀오셨는데요. 네. 다양한 사업들도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관련해서 최초 정원 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순천만 가든마켓에
공모주 청약률도 네. 181%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의 그 큰 그림이 좀 순항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82% 2배 가까운 청약률을 보였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국가정원 옆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천만 가든 마켓은 이 국내 최초의 정원 자재, 정원수 공판장입니다. 네. 네. 경매를 하고 뭐 이런 도매 시장인 것이죠. 음. 여기에서는 소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정원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테이블 위에 이것은 이제 화분인데 미니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풀도 나고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미니 정원을 만들어서 이걸 컨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당선된 작품들을 표준화해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로 내가 주문을 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최초의 순천만 가든 마켓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정원 산업의 메카 우리 순천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7월에 네. 이 순천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네. 쾌거를 이뤘죠. 이로써 순천시가 국내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세계적인 유산들 어떻게 보존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는 유네스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2018년에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되었고요. 네. 서남사가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순천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죠. 나간읍성도 조만간 등재가 될 것입니다. 네. 순천이 유네스코 도시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명동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유네스코 회관이 있습니다. 네. 그곳 1층에 24평의 순천 홍보관이 얼마 전에 석 달 동안 개장되었거든요.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24평. 한 달 월세가 8천만 원입니다. 이걸 석 달 동안 무료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순천 홍보관을 만들므로써 정말 서울에 사시는 향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네. 순천시가 유네스코 도시라고 하는 점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은 소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유네스코 팀, 전담 팀을 조직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함께 관리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갯벌 유산 같은 관광 아이템이나 또 국가 정원 그리고 야시장까지 다양한 사실 관광 아이템은 좀 있는데 순천시에 아직 이런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객이 좀 적은 실정인데요.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양뜰 사업이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죠. 네. 어떤 사업일까요? 제가 취임하고 가장 아쉬운 게 숙박 시설이었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가 균형 발전 박람회를 거의 빼앗아 오다시피 했어요. 네. 청와대를 몇 번 가가지고 또 대통령도 오실 뻔했는데 유엔 총회 때문에 못 오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오신 그 VIP들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박하고 숙박을. 다시 순천 오시더란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네. 많은 행사를 유치해도 숙박 시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저는 연양뜰이라고 보고 취임하자마자 연양뜰을 숙박 시설과 일반적인 그 공익 시설 네. 그리고 광장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양뜰에 정말 넓은 시민 광장을 만들고자 해서 준비를 했고 그 광장의 지하에는 처음부터 주차장 아예 만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제가 설계한 연양뜰이 수익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2번의 태클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게 지금 2년 반 3년 걸려 있고요. 또 시의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어서 또 한 1년 가까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연양뜰이 좀 가시화된다면 멋들어진 숙박 시설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 밖에도 시장님이 항상 강조해 오셨던 사업이 있는데 바로 3 프로젝트 네. 이 내용을 또 빠뜨리고 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이 마그네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음.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또 추진을 하고 있기도 음. 하고 연관 기업 70곳 중에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또 입주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매우 밝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석영 기자가 발로 뛰는 기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벌써 다녀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LG 헬로비전 뉴스를 자주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 산업 오아시스, 창업 오아시스, 마그네슘 오아시스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마그네슘 오아시스에 이미 풀씨가 날아들고 유목민 이 낙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8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했고요. 14개 기업이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곳에 오면은 뭔가 마실 물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순천의 광폭 판재 공장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3사, 독일의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 마그네슘으로 신소재를 만들고자 하는 그린 소재 산업을 꿈꾸는 많은 창업인들, 기업인들이 순천으로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 마그네슘 오아시스에서 나올 것입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민과 항상 가까이서 방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LG 헬로비전에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순천과 관련된 많은 특집 프로그램을 LG 헬로비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을 항상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끼리 또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 부모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이런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정말 이름 그대로 하늘의 순리를 따라간 도시 순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환한 미소로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순천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같은 대표 명소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 곳곳에는 생태와 친환경이 스며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생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순천시는 미래산업 육성에도 이 생태와 경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7기 최대 목표로 꼽히는 3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식품 분야부터 소재 분야까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2개의 산업 분야의 추진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화시켜온 순천시. 미래 핵심 산업을 결정할 때도 생태와 친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발효식품 산업 육성이 대표적입니다. 순천시는 다양한 식품 산업 중에서도 화학물질을 거의 쓰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발효식품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승주 밀원에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2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추출과 발효, 포장 등이 진행되는 생산동과 체계적인 시제품 개발, 연구 등을 위한 연구 기업 지원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1월이면 시설 공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순천시는 지원센터를 발효식품 전담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효 종균을 자체 개발하고 해썹 인증 취득을 위해서도 꾸준히 도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체험관광과 음식관광, 치유 등과 연계된 연관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서 향후 30년간 생산 부문에서 624억 원, 부가가치 부문에서 396억 원, 고용 창출 478명이 기대됩니다. 소재 분야에 있어 순천시가 주목한 산업은 마그네슘 산업입니다. 마그네슘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해 우수한 대안으로 꼽히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유치시켰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전국의 마그네슘 소재 부품 기업들의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70개 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는 7개 기업이 입주했고 하반기에도 8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마그네슘 상용화센터에 들어와서 그 한국재료연구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 지원을 받고 전남 TP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협조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연구기관, 수요기업과 함께 현재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센터의 장비가 구축되면 실제 생산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진행되고 2023년이면 550억 규모의 투자와 17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만들어가고 있는 발효 오아시스와 마그네슘 오아시스, 생태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3 프로젝트 실현에도 한 걸음씩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동아시아 문화 행사와 함께 한중일 작가 교류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세계 국가 작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웹툰 페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작가들의 서예 작품을 볼 수 있는 전각 교류전을 시작으로 순천만 정원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개막식도 열렸습니다. 국가별 대표 작가의 설치 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미래융합 페스티벌과 웹툰 페스타 등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웹툰이라는 주제로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와서 즐기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문화산업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광역시 단위에서 진행됐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더 큰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 나라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지역에서 펼쳐지는 만큼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2년간 기초지자체로서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어렵게 잘 치러왔다는 자부심, 그다음에 문화도시로서 브랜드를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순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는 생태와 관광, 문화와 산업 분야까지 순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 순천의 힘찬 도약을 지역민의 방송 LG 헬로비전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